안녕하세요. 부자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목차 독서법이라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독서가 읽기로 시작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라 라고 표지에 써 있는데요. 독서가 읽기로 시작한다는 고정관념. 항상 우리는 독서는 읽기로 시작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책의 뒷면에 보면은 지은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독서는 쓰기로 시작하자. 독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읽는 행위로 생각한다. 아마 오래된 관습과 교육 때문일 것이다. 이제 그 관습에서 벗어나자. 그 관습은 여러분을 독서에서 더 멀게 한다. 목차 독서법은 책을 읽기 전에 목차를 쓰는 것으로 시작한다. 목차를 한번 쓰고 나면 책을 한번 읽은 효과가 있다. 목차를 쓰게 되면 질문과 사색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본문 읽기는 목차를 쓰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또한 서점에서 잠깐 읽은 책, 도서관에서 빌린 책은 쉽게 잊힌다. 읽기 전에 목차 노트에 써보자. 기억할 필요도 잊을 필요도 없다. 이게 기록의 힘이고 기록의 가치다. 독서 방법이 있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한다. 왜 독서법은 어려워야 하는가? 왜 나는 책을 끝까지 읽지 못하는가?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어려운 독서법이 문제다. 어렵고 복잡한 독서법은 독서 시간을 늘리고 에너지를 낭비하게 한다. 목차 독서법은 심플하다. 어렵지 않다. 누구나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 심지어 책이 없어도 목차 독서가 가능하다. 이제부터 노트에 목차만 쓰면 된다. 목차를 쓰고 읽기 싫으면 읽지 않아도 된다. 다 읽은 것만큼 어쩌면 다 읽은 것보단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드디어 책과 사랑을 시작할지 모른다. 목차는 본문의 뿌리다. 본문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목차가 필요하다. 목차 없는 본문 쓰기는 생각만 해도 참혹하다. 그런 목차를 평생 간직할 수 있는 독서법이다. 이제 읽기만 하는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독서에서 벗어나자. 목차 독서법을 한마디로 목차의 예술이라 표현하고 싶다. 지은이 최수민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책을 만난 후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위기가 찾아오면 책을 통해 기회로 삼게 되었다. 처음 독서에 눈을 뜨게 된 계기는 군대다. 군대에서 겪은 시련을 책으로 해소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졌다. 그 결과 독서는 내게 철학으로 자리 잡고 취미 정도가 아닌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처럼 누구나 나처럼 독서를 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읽는 이유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사색한다. 스마트폰이 필수품이 되어 자연스럽게 주머니에서 꺼내듯이 책도 자연스럽게 꺼내는 시대를 꿈꾼다. 스마트폰을 주머니에서 꺼내는 것처럼 책도 자연스럽게 주머니에서 꺼내는 시대. 그러면 진짜 생활 속에 독서가 함께하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바라면서 지은이가 이 책을 썼는데요. 저도 항상 응원하고 이 채널을 유지하는 이유도 책을 좀 더 가까이 하고 또 출판업도 더 번창할 수 있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더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의 독자로서 책을 자연스럽게 주머니에서 꺼내는 그러한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목차 독서법, 그것이 궁금하다. 많은 사람이 새해가 되면 다양한 소망을 다짐한다. 다이어트, 자격증 공부, 부자 되기, 취업, 대학교 입학 등 다양하다. 그중 한 가지 공통적인 사항이 있다. 그것은 자기 개발이다.
최근 들어 자기 개발을 시작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특히 학생 신분을 지나 성인이 된 직장인의 수요가 늘고 있다. 그중 대부분의 직장인이 시작하는 것이 독서라 생각한다. 책을 읽는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대부분의 주된 목표는 삶을 변화시키고 싶은 그런 욕망일 거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삶보다 풍족한 삶을 위해 또는 부유한 삶을 위해서 독서를 시작할 것이다. 즉,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말 중에 하나인 성공하고 싶기 때문이다. 책을 읽으면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에 동의한다. 책과 만난 군대. 저자가 책을 읽기 시작한 것은 군대 시절이다. 대학교 시절 ROTC를 통해 졸업 후 장교로 임관했다. 임관 후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울 줄 알았다. 하지만 부대 전입 후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각종 훈련과 병력 관리, 주변 간부들과의 관계 등 모든 것을 관리해야 했다. 또한 교육기관에서 배운 내용은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제한이 있었다. 즉,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부대 참모로 선발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보안 사고가 터지는 악재까지 겹쳤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참혹하다. 이러한 각종 사건, 사고들로 나의 자신감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어려움과 함께 나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 시절 우연히 서점에서 만난 책 한 권은 나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 시절 우연히 그때부터 시작한 독서가 지금의 내가 있게 한 원동력이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나의 군 생활에도 끝이 찾아왔다.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 나는 전역했다. 전역할 때 나는 100권 이상의 책을 읽었다. 그리고 나는 이어서 취업 준비를 시작했다. 취업 준비는 또 하나의 도전이었다. 원서는 매번 탈락의 고비를 마셨다.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현재의 직장에 원서를 넣었고 운 좋게 합격했다. 위기와 시작된 목차 독서의 씨앗. 2015년 10월 나의 첫 사회생활이 시작됐다. 입사 초기 때 나는 모든 것을 잘할 줄 알았다. 군대를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에게 두려울 것이 없었다. 하지만 합격의 기쁨도 잠시. 사회생활이 처음인 나에게는 많은 게 부족했다. 군대와 다르게 직장에서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학습해야 했다. 군대와는 차이가 있었다. 군대에서는 관리자로서 역할이 컸다면 직장에서는 직원의 역할이 컸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며 하나씩 새롭게 배워나갔다. 이러한 부족함을 채우는 과정에서 매번 한계를 맞이해야 했다. 군대 시절의 경험 덕분일까? 나는 위기가 찾아오자 본능적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책을 읽고 사색하며 직장에 대한 본질적인 생각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하지만 책을 읽는 과정에서 한 가지 부족함을 느꼈다. 책을 읽지만 기억 속에 남지 않았다. 바쁜 직장 생활로 하루 중 절반은 회사에 있다 보니 집은 엉망이 되어 있었고 좁은 방에 책까지 놓으려고 하니 공간도 부족했다. 집중이 되지 않는 환경이었다. 이러한 생각이 들자 책이 생기면 일단 적기 시작했다. 내가 무슨 책을 읽었는지 기억하기 위해서 적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때부터 나의 목차 독서법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목차 독서법을 정확히 말하자면 목차 쓰기 독서법이다. 목차를 노트에 쓰고 책을 읽는 방법이다. 그동안 책을 읽은 경험과 사회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탄생했다. 많은 책을 읽어도 제목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허무감을 느끼곤 했다. 또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책을 읽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고 한 권의 책을 읽으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책의 제목을 쓰고 주요 내용을 A4 용지 한 장 속에 정리하기 시작했다.
내가 읽은 책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시작했지만 책의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생겼다. 그래서 방법을 바꾼 게 바로 목차다. 문득 떠오른 생각을 바로 실천에 옮겼다. 일단 제목과 목차를 노트에 적었다. 제목과 목차만 노트에 적어 놓아도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 바로바로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한 권, 두 권 하면 할수록 많은 장점을 느끼기 시작했다. 우연하면서 탄생한 목차 독서법. 우연히 시작하게 된 목차 독서는 점점 내 삶과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일단 제목과 목차를 적어 놓으니 내가 무슨 책을 읽었는지 기억할 필요가 없어졌다. 기억하지 않아도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목차를 적다 보니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목차를 적으면서 읽기의 오류도 발견했다. 목차 독서법을 하기 전에도 목차를 읽고 본문을 읽곤 했다. 즉, 핵심적인 내용과 관심 있는 내용 위주로 읽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목차를 읽은 줄 알았다. 하지만 목차를 직접 노트에 적으면서 제대로 읽기조차 하지 않는 나의 오류를 발견했다. 오히려 목차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던 내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차이는 집중력에서 비롯된다. 읽는 동안 아무래도 방해하는 요소가 많다. 하지만 적는 순간은 읽는 것에 비해 집중이 잘 된다. 또한 기존의 독서법과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기록의 차이다. 한번 노트에 기록해 놓는 순간 그 기록은 평생 읽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이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않는 이유. 아인슈타인과의 유명한 일화가 있다. 언젠가 인터뷰하던 기자가 아인슈타인에게 집 전화번호를 물었다. 아인슈타인은 그때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의아한 표정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물었다. 설마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건 아니시죠? 아인슈타인이 답했다. 집 전화번호 같은 것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적어두면 쉽게 착을 줄 수 있는 걸요. 위의 일화를 보며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기록함으로 기억하지 않는 기쁨. 이것이 목차 독서법의 시작이다.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본 적이 없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목차 독서법의 탄생. 세상에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존재한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항상 원인이 존재했다. 옛말에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말이 있다. 콩을 심는데 팥이 자랄 수 없고 팥을 심으면 콩이 자랄 수 없다. 예를 들어 평소 올바른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은 건강한 몸과 정신을 가질 확률이 높다. 친절한 마음과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은 대인관계가 원만할 확률이 높다. 매일 경제를 공부하고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높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농구 황제로 알려진 마이클 조던이 있다. 그를 떠올리면 모든 슛에 성공했을 것만 같다. 그의 모든 슛은 100% 정확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성공한 슛보다 실패한 슛이 더 많다고 한다. 그리고 평소 수천 번의 슛 연습을 했고 그중 대부분이 실패했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에 그는 최고들만 모였다는 미국의 NBA에서 최고의 농구 황제로 자리매김했다. 즉 연습이라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농구 황제라는 결과가 탄생한 것이다. 목차 독서법의 탄생. 이는 목차 독서법도 마찬가지다. 목차 독서법도 어떠한 원인을 통해 탄생하게 됐다. 목차 독서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제한된 기억력. 둘째, 작은 공간. 셋째, 구매 후 읽지 않는 책.
첫째, 읽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력에 영향이 있었다. 많은 사람이 지금도 보고 듣고 만질 것이다. 하지만 그중 온전히 모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우리가 태어난 순간, 10년 전 먹었던 음식, 5년 전 여행했던 장소 등 우리의 기억력은 모든 걸 기억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이렇게 기억력은 불행 중 다행히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것은 독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평소 독서를 즐기는 사람일지라도 모든 것을 기억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저자도 지금까지 많은 책을 읽었다. 하지만 모든 책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책 중에는 제목도 기억하지 못하고 책의 표지를 보고 기억하는 책도 많다. 책의 원고는 거의 생각나지 않는다. 군대 시절 읽은 100권이 넘는 책은 일부 몇 권만 기억할 뿐이다. 또한 책을 읽을 당시 감명 깊었던 내용이었지만 나중에 다시 찾으려 하면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는 생각은 나의 독서법에 영향을 줬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문제점을 느끼기 시작했다. 많은 양의 책을 읽었지만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나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다. 책을 많이 읽긴 읽었지만 내가 정확히 몇 권의 책을 읽었는지 알지 못했다. 특히 도서관에서 읽은 책들에서 더욱 느꼈다. 도서관에서 읽은 책은 다시 반납해야 한다.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전에 읽은 책을 찾아볼 수는 있지만 접속하는 시간과 그것을 찾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리고 오래된 책의 경우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그렇다고 나의 모든 시간을 독서에 투자하기에는 제한이 있었다. 이러한 생각과 함께 나는 일단 제목만이라도 적어놓자는 생각을 하게 됐다. 둘째, 집안의 작은 공간에 영향이 컸다. 책을 한 권, 두 권 구매하다 보면 책은 어느새 쌓이기 시작한다. 책 한 권, 두 권쯤은 별것 아닐 수 있다. 하지만 10권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책에도 공간이 필요하다. 책장을 사야 한다. 책장을 사면 책장 놓을 공간이 필요하다. 오피스텔이 6, 7평 남짓 원룸 형태의 방이라 많은 물건을 놓기에는 공간이 좁다. 남자 혼자 사는 공간이지만 옷, 선반, 노트북, 가방, 이불 등 생활하는 데 필요한 용품을 놓다 보면 생각보다 공간이 적다. 정리라도 매일 하면 좋겠지만 주간에는 회사 일로 집이 비어 있고 퇴근 후에는 피곤해서 빨리 쉬고 싶은 마음이 크다. 정리를 자주 하면 조금이나마 낫겠지만 집안은 어느새 지저분해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 책이 한 권, 두 권 쌓이다 보면 집안은 발 디딜 틈이 점차 사라진다. 회사 일에 집안 살림까지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점점 쌓이기 시작한다. 스트레스는 나의 생활에도 영향을 준다. 이 영향이 책을 구매하고 집안에 정리하는 데에도 영향을 줬다. 이러한 생각은 집에 꼭 책을 놓지 않아도 관리할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했다. 이러한 고민은 현재의 목차 독서법에 영향을 줬다. 노트에 책의 제목과 목차를 일단은 적는 것이다. 일단 적기만 해도 책을 꼭 사야겠다는 욕심이 줄어든다. 그리고 책은 일단 적고 필요할 때 사도 늦지 않는다. 물론 집이 넓고 개인 도서관만큼 책을 놓는 공간이 충분하다면 이러한 고민은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당시 이러한 상황은 나의 독서 방식에도 영향을 줬다. 셋째, 책을 구매 후 읽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생겼다. 책을 읽고 좋아하는 습관은 긍정적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독서를 하면서 깨닫게 된 한 가지 상황이 있다. 그것은 책도 충동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많은 종류의 책을 읽고 나의 지식으로 만드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 생각한다. 읽지 않는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서점에 있을 당시에는 분명 읽고 싶어서 구매한 책이다. 집에 와서는 다음에 시간이 생기면 읽자는 생각에 미루는 경험을 종종 했다. 그렇게 해서 쌓인 책만 해도 수십 권은 되는 것 같다. 누군가는 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쌓아만 두고 읽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어느 날 책을 구매하기 전에 노트에 제목과 목차만 쓴 경험이 있다. 신기하게도 단순히 제목과 목차만 썼을 뿐인데 책을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전보다 줄었다. 그리고 책을 구매해서 다 읽을 때보다 내가 쓴 제목과 목차를 읽고 사색했을 때 책의 내용까지 이해했다. 이러한 경험은 내가 지금의 목차 독서법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동기가 됐다. 책은 빌리는 것보다 구매해서 읽는 게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읽지도 않는 책을 구매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자. 필요한 책이라면 사야 하지만 구매 후 읽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 책을 읽지 않을 바엔 책을 쌓아놓은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물건, 생명체 등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 탄생한다. 그것은 우리의 입맛을 돋을 제철 과일일 수 있다. 세상을 이롭게 할 새로운 학문이 탄생할 수 있다. 세상을 더 좋고 이롭게 할 영웅이 탄생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할 로봇이 탄생할 수 있다. 목차 독서법은 여러분의 어려운 독서를 쉽고 재미있게 할 독서법이다. 저도 오늘부터 책을 읽을 때 한번 제목과 목차를 쭉 써보는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책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